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전반기 프리미어리그 일정 맨체스터 시티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에서 대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브렌트포드가 맨시티의 안방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엘링 홀란드 선수의 영입으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미 예약했다라는 평가를 받던 맨체스터 시티가 약점을 노출하며 무적이 아니다. 우승을 장담할 수 없다 우려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홀란드 선수는 맨시티 입단 후 최악의 경기를 했고 최저 평점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체 브렌트포드가 맨시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내용 지금부터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일정이었습니다.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 브렌트포드의 경기 승자는 브렌트포드였는데요. 전반 16분에 아이반 토니의 선제골로 앞서간 브렌트포드, 전반 추가 시간에 필 포든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팽팽하게 이어졌는데 후반 추가 시간 8분 그야말로 종료 직전에 나온 극장골, 토니가 한 골을 더 터뜨리면서 2대1 승리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두 골을 터뜨린 토니 선수가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였고 원맨쇼였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점유율은 맨시티가 가져갔을 수 있으나 브렌트포드가 두 골 이상의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맨시티가 큰 충격을 입은 이유는 안방에서의 20경기 연속 무패가 끝났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이었어요. 토트넘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또 손흥민 선수의 멋진 어시스트와 케인 선수의 골이 나왔던 그 경기죠. 3대2로 이제 맨시티 안방에서 이긴 이후에는 공식 경기 20경기 동안 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흐름을 브렌트포드가 깬 것입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맨시티가 무려 75%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29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6개의 슈팅밖에 유효 슈팅을 연결하지 못했고 다만 슈팅이 부정확했다기보다는 수비수들의 6탄 방어, 블로킹이 좋았기 때문에 14개의 슈팅이 수비수들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박스 안에서 들어가서만 17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결정적으로는 득점에 근접한 골 에어리어로는 침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슈팅 숫자는 맨시티가 29개, 브렌트포드가 10개밖에 되지 않는데 브렌트포드는 이 10개 슈팅 중에 8개를 유효 슈팅을 연결했으니까 실제로는 유효 슈팅 숫자가 브렌트포드가 더 많았다는, 더 효과적인 공격을 펼쳤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로 인해 실제 이 경기의 기대 득점값은 물론 공격 기회를 많이 창출했던 맨시티가 1.62골을 넣을 만한 경기를 했지만 브렌트포드 역시 1.20골로 크게 뒤처지지 않은 기대 득점값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맨시티가 기록한 29개의 슈팅 중에 오픈플레이 21개, 세트피스 6개, 카운터 어택 2개 등이 있는데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이제 슈팅 시도 중에 3개를 카운터 어택으로 연결했고 그 카운터 어택을 통해서 또 골을 다 뽑아냈거든요.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슈팅의 위치인데요. 박스 안으로는 맨시티가 들어가긴 했지만 골 에어리어 안쪽 바로 때리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위치로는 0% 단 한 번도 진입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브렌트포드는 60%나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슈팅을 했고 20%는 6야드 박스 골 에어리어까지 진입을 했으니까 맨시티의 수비를 훨씬 더 잘 풀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반 16분의 득점 장면을 살펴보면 골키퍼인 라야가 전진해서 정말 높은 위치에서 킥을 때리는 후방의 리베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제 프리킥을 연결했는데 여기서 헤더 패스를 아이반 토니가 뒤로 들어가면서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고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헤더로 골을 넣었거든요. 계획된 세트피스로 골을 넣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맨시티도 세트피스로 골을 넣긴 했습니다. 코너킥에 올라온 거 수비수 아칸지 선수가 헤더로 빼준 것을 포든 선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시원하게 골망을 갈랐거든요.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맨시티가 총공세를 펼치던 이기기 위해서 모두가 총력을 다하던 순간에 역습 패턴 플레이가 나왔는데 브렌트포드는 수비 라인에서 길게 위사 선수에게 연결해줬고 위사 선수가 드리블로 끌고 올라간 이후 반대편에 다실바에게 패스를 내줬고 다실바는 다시 반대편으로 들어왔던 아이반 토니에게 밀어주면서 아이반 토니가 수비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무인지경에서 오프사이드 트랩까지 깨면서 득점을 했는데 역습으로 전개될 때 많은 선수들이 달려 올라오고 상대 맨시티의 공격에 겁먹지 않고 또 공격 가담 역습 상태에서는 또 많은 선수들 지금 보시면은 박스 안으로 4명의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아이반 토니도 열심히 뛰어 올라와서 골을 넣어야 할 때는 그 위치에 있었다. 그게 중요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골을 넣은 장면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던 또 브렌트포드의 조합 플레이와 스루 패스가 있었고 전반 6분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은베모가 내준 패스를 아이반 토니가 슈팅해가지고 또 아쉽게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막히긴 했는데 조금만 바깥으로 찼더라도 이미 일찌감치 선제골을 더 빨리 넣을 수 있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후반전 도중에도 문전 왼쪽을 파고들었던 브렌트포드의 컷
컷백 패스를 스톤스가 온몸을 던져서 커트했는데 요것도 빠졌다면 바로 무인지경으로 마무리 슈팅이 될 수 있었을 정도로 브렌트포드가 효과적으로 또 역습 공격을 펼쳤다. 이런 장면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2대1로 승리했는데 이번 경기 토니 선수가 많은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이 장면도 토니 선수의 슈팅이 에데르손 골키퍼는 통과했지만 더브라이너가 골대 앞에 또 걷어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득점에 근접한 상황이 두세 골 더 넣을 상황이 있을 정도로 브렌트포드가 공격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두 골을 넣은 아이반 토니가 주워먹기로 결코 넣은 게 아닙니다. 정말 50번의 볼터치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도 해주고 빌드업에도 관여해주고 또 운반 역할도 해주고 문전 지역에서 등지고 포스트 플레이도 해주고 슈팅도 해주고 정말 부지런하게 많이 뛰어줬거든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영국 언론들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아쉽게 탈락한 아이반 토니가 자신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자신을 뽑지 않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무력 시위를 했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이날 굉장한 플레이를 펼쳤고, 무엇보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이자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엘링 홀란 선수와의 이 맞대결에서 홀란 선수는 완전히 침묵했고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는데 아이반 토니는 이처럼 두 골도 넣었고 연계도 잘해줬고 포스트 플레이도 잘해줬다. 스트라이커로서의 모든 걸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홀란 선수가 합류하면서 벌써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8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예약한 상태인데 이 경기 무득점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맨시티가 무적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으나 결국에는 올 시즌 세 번째 패배를 당했거든요. 리버풀과 커뮤니티 실드 첫 번째 경기 패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입한 선수들을 적응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뉴캐슬과 3-3으로 비긴 경기, 에스턴 빌라와 1-1로 비긴 경기도 좀 아쉬웠고, 심지어 조금의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고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코펜하겐 원정에서 퇴장 선수까지 나오고 0-0으로 비긴 것은 매우 실망스러웠거든요. 그 경기에 이어서 올 시즌 고전하고 있던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도 0-1로 졌고, 또 최근에는 풀럼을 상대로도 2-1로 이겼던 경기도 있고, 또 이번 경기 브렌트포드에 2-1로 패배하면서 맨시티가 결코 올 시즌에 우승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염원하던 챔피언스리그 우승 꿈을 올 시즌에도 홀란 선수 하나 영입한 것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번 경기에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홀란 선수가 완전히 묶이면서 평점 5점으로 스카이스포츠의 평점 기준 최하의 평가를 받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90분 동안 이 홀란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슈팅을 한 번밖에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밀집 수비로 막아내기도 했지만 이 선수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압박이 심할 때 개인 능력으로 풀어 나오고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회 창출을 3개 하면서 본인이 이제 슈팅은 못해도 패스를 내주면서 본인에게 쏠린 압박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생산성도 보이지 못했고, 또 하나 좀 의미있던 기록이 경합 승률이 0%밖에 안 됐던 것이다. 헤더 경합에 있어서는 많이 이긴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혼란이 완전히 지워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홀란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에 초반에 엄청난 득점 기세를 보이다가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이 발부상 때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도 빠졌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또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풀럼과의 경기 2대1로 이길 때 사실은 경기 막판 중요한 순간에 좀 결정적인 골을 넣었던 것도 있지만 이번 경기에 득점하지 못하면서 최근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5경기 중에 3경기의 무득점을 좀 보일 정도로 조금 페이스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경기들에서 맨시티의 결과가 좋지 않았죠. 리버풀에 1-0으로 질 때 역시 무득점이었고,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0-0으로 비길 때 득점하지 못했고, 또 이번 브렌트포드전 패배까지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만능 열쇠는 아니다 라는 좀 아쉬운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경기를 마친 이후 롱볼 전략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롱볼 축구를 비판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팀이 이긴 것이다라면서 브렌트포드를 칭찬했는데요. 우리는 경기 시작부터 고전을 했고 상대의 롱볼 전략을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압박을 해서 공을 따내게 되면은 그 뒤에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압박을 해서 공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아주 깊은 곳에서 수비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풀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오늘은 역동적인 플레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상대의 롱볼 전략에 지배당하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경기가 너무 어려웠고 너무나 타이트했다라고 했는데요. 상대의 경기 전략이 우리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도 잘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성적 좋으니까 후반기 더 잘 준비하겠다, 지금 실망하진 않겠다라고 했으나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본인의 이 빌드업 축구와 본인의 축구 스타일이 잘 통할 때는 아주 화려하고 멋지지만 이렇게 잘 준비된 역습 축구에 있어서는, 또 롱볼 축구에 있어서는 분명히 약점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리버풀과의 경기도 리버풀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골키퍼의 롱볼을 빠뜨리면서 살라 선수에게 골을 내주고 패배했던 바가 있는데, 이런 롱볼에 당하는 부분들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실점하더라도 더 많은 골을 넣고 이기겠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챔피언스리그 특히 단판 승부로서 탈락이 결정되는 그런 무대에서는 맨시티가 우승하지 못한 이유가 되고 있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꾸준하게 잘하는 팀이 성과를 내는 리그가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지 못한다면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이어서 맨시티 시절도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마도 월드컵 휴식기 기간 동안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패스맵을 보면 홀란 선수가 전방에서 너무나 많은 상대의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내려왔을 때에도 공을 많이 받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하면서 빌드업 능력이 나쁜 공격수는 아니지만 결국엔 지워지는 부분들이 나왔다. 홀란이 너무나 잘하니까 상대팀들이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제 홀란의 효과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 사실 빌드업도 잘하는 팀인데 이 라약 골키퍼가 바로 아이반 토니 쪽으로 또 공격 라인으로 길게 패스를 연결해서 굵게 나오고 있잖아요. 롱볼을 잘 활용했다는 것이 패스 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16번의 선제골 경기에서 13승 3무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선제골을 넣었을 때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수비하고 역습하는 축구로 결과를 얻어왔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브렌트포드, 사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온 최초의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덴마크 출신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얼마나 뛰어난 감독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사실은 최근에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에릭센과 함께 굉장한 또 활약을 펼치고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상승세를 탔지만 에릭센 선수가 결국에는 맨유로 갔잖아요. 그런 가운데 올 시즌 개막전도 레스터시티와 2대1로 비겼고 다만 그 뒤에 맨유를 상대로 4대0 대선을 거두면서 강팀을 깨는 데 있어서 정말 특화되어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또 반대로 승격팀인 풀럼에 2대3으로 지기도 했었거든요. 에버튼과 1대1로 무승부를 거둔 경기라든지 또 올 시즌에 지난 시즌만 한 모습을 못 보고 있는 팰리스와 1대1로 비긴 경기들은 아쉬웠는데 또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는 5대2로 이기면서 특히나 라인을 높이고 빌드업하는 팀을 상대로는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스날을 상대로 3대0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또 아스날이 올 시즌에 맨시티를 연상케 하는 축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브렌트포드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뉴캐슬에도 5대1로 완패를 당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긴 이후에는 공식 경기에서 5경기 동안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맨시티라는 또 강팀을 이겼다는 부분들은 브렌트포드가 확실하게 도깨비 팀이자 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력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 또 아이반 토니 선수가 또 한동안 잘할 때 결과가 나오고 또 좀 주춤할 때 결과가 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토니가 살아날 때 브렌트포드는 정말 무섭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휴식기 이후 치를 첫 번째 경기가 토트넘과의 경기예요. 12월 26일 밤 9시 30분에 열릴 경기인데 토트넘 허스퍼 입장에서도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와 월드컵 쉬기 전에 마지막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는데 토트넘도 브렌트포드와 같은 역습형의 축구를 펼치다 보니까 두 팀이 만날 때는 조금은 이제 팽팽한 경기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월드컵 쉬기 이후의 맞대결 토트넘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맨시티를 꺾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토트넘이 또 어떤 경기를 할지도 궁금해지고요. 또 브렌트포드가 후반기에 강한 모습을 지난 시즌에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에도 또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전류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준TV는 프리미어리그의 주요 소식과 빅매치 다양한 분석과 현지 반응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2022-2023 시즌 후반기에 유럽 축구 주요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